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밤 8시 57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신흥국 증시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달러가 급등했다라든가 금리가 급등했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신흥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악재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죠. 0.6%, 0.6%, 코스피 코스닥 0.6%, 0.7%, 이 정도 사이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사실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없지만은, 좀 몇 가지 좀 독특한 걸 살펴보면은,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많아요. 558종목이 상승하고 코스피에서 293종목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는 거는 대형주가 약했구나 라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종 지수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했는데 코스피 200은 0.47% 하락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뭐다? 대형주가 약했다라는 이야기고, 전기전자가 1.2%나 빠졌으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의약품 마이너스 1% 빠졌으니까 셀트리온이 하락 마감했을 거고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하면서 하여튼 좀 대형주 친구들이 많이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 점은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에도 해당이 똑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종합은 0.15%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 150은 0.3% 하락 마감했죠. 오늘 그러니까 코스닥 150을 끌어내린 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의약품이 1% 빠진 거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셀트리온 친구들이 하락 마감했던 것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가 자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였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한 2달 만에 연기금이 코스피를 조금 사줬다는 점, 오늘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 그렇죠. 여기에 연기금 칸인데 연기금이 여기 작년 12월에 한번 매수하고 한 번도 매수하지 않다가 올해 드디어 3달 만에 3달 만에 매수했네요. 3달 만에 1000억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특별히 그렇게 추세적인 것일지 연기금이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물론 의문이죠. 저거 꼴랑 하루 들어왔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오늘 특별히 체크할 만한 그런 독특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도 똑같이 뭐겠어요.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코스피 지수 지금 일단 요때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월 15일, 16일 요때 약간 요때하고 좀 비슷한 감정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요때하고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빠지다가 반등을 한번 만들어낸 듯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여튼간 옵션 시장을 좀 지켜보면요, 옵션 시장을 지켜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양매도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딱히 아직까지, 물론 오늘 선물이 하락 마감했고 하니까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상승보다 하락의 힘이 더 세긴 셌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세력들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아래쪽으로 뺄 의지는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옵션 시세 전광판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 시계를 좀 치워버리고 옵션 시세 전광판을 좀 보시면은 오늘 저기 좀 풋옵션도 외가 친구들은 좀 죽여놨거든요. 그죠? 물론 양봉이긴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양봉 마감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들 보시면 아마 이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풋옵션들이 대부분 다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어요. 근데 양봉이면 뭐예요? 하락 마감이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지수가 0.6%밖에 안 빠지는 걸 보면 공격적으로 풋옵션을 살려주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주면서 폭락시키고 이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양매도 시세의 지속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하락했다고 한 2거래일 동안 선물이 지금 현재 여기서 저항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지겠지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좀 모자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 정도 보고 야 하락으로 우세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오늘의 시세는 결과적으로 콜옵션을 죽이는 게 좀 더 주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콜옵션을 죽인다고 반드시 풋이 살아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이제 잘 아실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콜옵션이 오늘 뭐 눈에 띄게 죽어갔다 이런 점들을 뭐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고요.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고 주식시장은 물론 뭐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증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면 양매도가 안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풋옵션 덜 살아났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 정도 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오늘 시장을 해석을 한 거고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고버스만 보실란다. 나는 뭐 고버스만 볼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지지와 저항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2100원 어딘가에서 지금 2거래일째 버티고 상승 마감 해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이 나올만 하긴 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2040원을 붕괴하지 않는 한 괜찮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2240원 정도 돌파한 척 하고 나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정도나 좀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인버스도 뭐 상승 추세죠. 코스닥 인버스 상승 추세 가고 있고 단기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가 아니죠. 옌 추세 전환 된 거죠. 465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옌 추세 전환 된 겁니다. 추세 전환 돼서 위쪽에서 지켜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면서 지켜주고 있다. 물론 4650원이라는 자리가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넥라인이긴 한데 넥라인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이게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이긴 한데 현재 그 위에서 일단은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대략적으로 4,700원을 4,700원에서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4,650원까지도 볼 거 없다 4,700원 보겠다 하시는 분들 뭐 그것도 괜찮고요. 4,700원 어디서 붕괴되면은 뭐 좀 나는 뭐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겠다 이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튼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 뭐 제약업종 지수나 이런 거 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쨌든 계속 하락 추세로 와 있잖아요. 아예 옌 추세가 돌아선 거고 오늘의 움직임이 뭐 조금 의미가 뭐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수요일 밤에.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그게 이제 진짜 백이긴 할 텐데요. 그게 진짜이긴 할 텐데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넥라인인데 넥라인은 계속 돌파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항에 맞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계속 넥라인을 그래도 잠깐이나마 터치하거나 넘어가거나 이랬었는데 이쪽 차트를 가만히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고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보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추세, 뭐 년 단위로 보는 큰 추세 상에서도 하락 추세인 거고, 그리고 작은 관점에서도 하락 추세인 거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음봉에 대한 신뢰도를 완벽하게 아직까지 이 음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어쨌든 이 양봉의 절반 자리에서 지금 이 양봉의 절반 자리까지만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아직은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의 음봉이 진짜 백이었다면은 좀 이야기가 심각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 예전에는 절반 정도 됐죠. 예전엔 코스닥 시장의 절반의 시가총액이 제약바이오가 비중이 됐었는데, 제약바이오 비중이 50%가 됐었는데, 뭐 하여튼 요즘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제약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30%? 시가총액 비중이 30%대까지 뭐 줄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옛날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업종 지수에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려면은 제약업종 지수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씩 여러분도 체크하세요.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일봉입니다. 2018년도의 고점을 이번에 살짝 2020년 겨울에 살짝 넘었었지만, 그죠? 살짝 고점은 갱신했었지만 오버슈팅이었죠, 결과적으로. 얘도 지금 추세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추세가 죽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다음번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 충족했고요. 여기 충족하고 나서 다음번에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는 여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부근에 여기 일단 터치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도 강했는지, 낙폭이 좀 과대했는지 단기적으로 여기 터치는 하지 않고 일단 살짝 반등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어딘가 넘어서야 되는 선들을 막 넘어서거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적인 관점에서 봐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회색선이 24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41선을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반등의 흐름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아래쪽으로 죽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이쪽 라인이 붕괴가 된다면, 아직 터치는 안 했는데, 터치도 안 했긴 하지만은 이 라인이 붕괴가 된다면은 좀 주룩 좀 많이 빠질 수 있겠다, 그죠? 이 밑에 쪽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지지선이 잘 없습니다. 있더라도 몇십 프로 단위로 해서 텀벙 이 정도 있습니다. 얘네가 만약에 이제 이 라인까지 붕괴시키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폭락의 길이 열릴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약업종 지수에 관련된 뭐 대략적인 모습 보여드렸고, 그 제약업종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대장주 안 좋으니까 저런 차트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여러분들 셀트리온 추세 죽었죠. 네, 추세 죽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뭐 딱히 반등이나 어떤 뭐 지지력에 관한 모습이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죽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친구는 241선 터치하고 지금 241선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이 강하지는 않죠.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무거운 이평선들의 이 기울기가 슬슬슬슬 꺾이고 있다. 그죠? 우상향 하다가 이제 거의 뭐 수평 정도까지 왔고, 61선 이런 건 머리 내리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막내들은 더 약하겠죠. 셀트리온 막내들은 아주 안정적인 우하향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추세 죽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건 뭐 코스닥 이야기는 이까지 하고, 삼성전자도 뭐 그냥 매일매일 지지와 저항이나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38,200원이 이제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붕괴시키면 추세 상승은 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붕괴돼서 더 이상 이걸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지금 이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어쨌든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도 아주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하락 쐐기형 이런 패턴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얘도 이런 점들. 다만 이제 어디를 붕괴시키면 폭락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어디를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시키지 않았던 거에는 이번에 만기일의 효과가 컸었죠. 옵션이 더럽게 비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굉장히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점들 말씀드렸고,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주식 시장이 약하니까 당연히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성 잡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진하게 그어놓은 선이 241선이죠. 보통 이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항상 그 보조지표 놓고 보여드렸던 거, 못 올라와도 최소 241선은 터치다라는 거. 241선만 터치하겠습니까? 이번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와서 이 이격도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벌어졌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이격도가 가장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241선 터치로 끝날까요? 저 위쪽으로 찍고 올라가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흐름들 체크나 하시라라는 점. 제가 뭐 다른 거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한국장 요 정도 살펴보고요.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장은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시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한국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움직임은 적당히 좀 무시하시고요. 그냥 무시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뭐 신뢰도를 높게 보지 마시고 신뢰를 좀 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도 중국 시장 이렇게 살펴보면 인민은행 그죠 오퍼레이션 이거 살펴보시면은 딱히 유동성 공급도 안 하고 긴축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몇 달 단위로 살펴보면은 2월달 3월달 들어서 계속 영원이다, 아무것도 인민은행은 하지 않고 있다, 추세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중단됐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한 2달쯤 봤으니까 중단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런 점들 볼 수 있을 거고, 중국 시장 조금 이따 보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7%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작년 겨울쯤부터 해서 아주 올해 초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2021년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예상치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쯤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죠. 지나치게 기대치가 높았던 때는 그 반대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수치들이나 기사들 몇 개 좀 보여드린 기억이 좀 나긴 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얘들이 이제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7%라고 잡고 있는데 이게 7%가 아니고 이거 역으로 박살나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전망치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올해 2021년에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좀 너무 다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많다라는 거. 작년 봄부터 해서 작년 겨울쯤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튼 올해에도 이번에도 이런 기사가 좀 보이긴 보이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시고 일부 언론이나 뭐 단체들에서 7%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람들의 그 확증 편향이 좀 굳어져서 7%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자, 한 번쯤 의심해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 오늘도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국 시장 모습이 약간 코스닥 시장 저 지수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상해 종합만 볼게요.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을 보시면은 추세 전환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추세가 중냐 사냐의 기준이에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약간 올라갈 수도 몇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대충 선을 긋긴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해 종합인데, 최근에 상해 종합은 이제 폭등을 했다가 넥라인 붕괴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는 엄밀히 말하면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가 작년 3월이구나. 작년 3월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 상승 추세,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초부터 올랐죠. 이 상승 추세가 여기쯤에서 오버슈팅 주고 지금 일단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일단 넥라인은 붕괴를 시켜놨고, 일단 붕괴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오늘 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안착을 하려고 장중에 시도를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누군가 팔아먹어서 밀렸다는 점이 현재 좀 보면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뭐냐면, 계속 넥라인 돌파 시도를 하긴 하는데 밀렸다, 오를 수도 있는 자리에서 뭐 밀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간 넥라인 테스트 했는데 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결정적인 데서 밀렸다라는 점이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와서 넥라인까지 터치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넥라인 부근에서 저항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중국 상해 종합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역외 환율인데 6.5위안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턱걸이 중입니다. 턱걸이.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인데 턱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넥라인 요거 돌파한 차 가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데, 이건 넥라인이라고 넥라인이 아니고 또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딱히 단어가, 하여튼 뭐 이름을 정하진 못하겠는데, 하여튼 요거 돌파한 차 가면은 추세 전환인데, 보시면은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돌파한 차 가면 신뢰도는 좀 높아지겠죠. 이런 점 정도. 어딘가까지 조정 나오고, 상승 추세 중에 조정 나오고,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조정 나오고, 어딘가에서 올라가면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중국 상해종합은 추세 전환을 오늘, 그러니까 넥라인 돌파 한 장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게 오늘 일단 좀 특이한 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를 좀 살펴봤고, 그 비트코인 쪽에선 다시 한번 변동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요즘에 비트코인을 또 다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중요한 매물대 이런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전고점 왔으니까 잘 보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뭐 장대 음봉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 선물, 미국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것들이 좀 파란색으로 좀 전환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도 약간씩 비트코인 눈치를 좀 보긴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이 좀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오르긴 하더라도 이 라인 돌파하고 나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이랬는데, 이젠 정점 돌파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막 다시 막 라인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씩 좀 힘이 붙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뭔가 예전과는 약간 달라지긴 한 거예요. 변동성이 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상승 탄력도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금리라든가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를 뭐 제가 뭐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대장 자산으로서 누가 뭐래도 뭐 비트코인, 나스닥 주식들, 또 그리고 중국 주식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장 핫했던 대장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대장들을 잘 봐야지 시장 분위기를 읽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 잘 보자.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지난 정고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뭔가 변동성이 터지고 있네, 수상하다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반등 중인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로화인데, 유로화 추세 전환, 추세 붕괴됐다 이제 다시 튀어 올라왔는데요. 얼마 못 올라간 상황에서 무거운 저항들, 무거운 이평선들 맞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저항을 좀 쌓아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좀 일단 더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지금 이 넥라인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유로화가요. 달러 인덱스는 91이 추세 전환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미 얘는 상승 추세에 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얘가 내려오겠죠. 유로화가 많이 내려오긴 내려올 것 같은데, 아무튼간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여기 어딘가에 지진하고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 상승 추세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끝나고 상승 추세 시작됐다라는 점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늘 좀 체크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살짝 들긴 듭니다. 여기 사실 상승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긴 하거든요. 조금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저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상승 속도에 조금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최근에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긴 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시세는 오버슈팅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좀 유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애매한 봉 하나 나오거나 이러면은 더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차라리 금리가 그만 올랐으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도 금리가 폭등하길 바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 이런 모든 움직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뭐 끝나야지 본격적인 그게 진짜 흐름이니까 뭐 여기서 뭐, 뭐 이런 걸 지금 현재 눈 빠지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이 정도 차분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금리가 어떤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월봉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을 지금 돌파 한착한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런 라인, 이거 얼마지? 1.52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돌파 한착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이 돌파 한착하면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최소 막 2% 3%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죠? 뭐 가능성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돌파 한착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이번 월에 3월 달에 돌파 한착하면 그죠? 금리 앞으로 진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정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월봉상으로도 지금 어디를 안착했는지 좀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 뭐 S&P하고 나스닥은 지지와 저항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놓고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